자, 첫 번째는 이제 역함수하고 적분을 들어가는데, 자, 이건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언제 얘기했지? 수안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 예,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역함수 사이에, 함수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역함수 관계. 의 관계가 아니라 역함수의 관계가 아니라 역함수 관계.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y는 fx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 그래 놓고 얘의 역함수 말고 얘하고 얘 뒤집어져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의 식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동치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식. 오케이? 같은 식.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서로 뒤바꾸면 x는 뭐가 나오냐면 fy가 되고요. 또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놓고 또 뭐가 있냐면 얘하고 얘를 서로 뒤집으면 y는 f 뭐가 되냐면 인버스 x가 이렇게 되는데 둘 사이의 관계도 뭐가 되냐면 역함수 관계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또 뭐냐라고 하면 서로 동치 관계에 있어. 동치라는 것은 같은 식을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얘하고 얘 사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야.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냐라고 얘기하면 얘하고 얘 사이도 서로 어떤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야. 그 역함수 관계하고 선생님이 지금 뭐냐면 동치 관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투 나중에 미적분 할 사람들은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뭐가 있겠니? 역함수에 대한 적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적분 가면 또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때도 한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수투에서도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절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되는 시선이 있어. 오케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는 거야. f가 f 인버스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버스에서 인버스가 떨어지거나. 요거 하나만 있으면 역함수 관계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x하고 y가 뒤바뀔 때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역함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역함수가 아니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x하고 y가 뒤바뀌었어. 뒤바뀌기만 한 건 역함수야. f에서 f 인버스만 바뀌었어. 역함수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x하고 y도 뒤바뀌고 그 다음에 인버스 기호도 같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같은 식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함수 사이에 이런 역함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식은 미적분 배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역함수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것부터 깔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자 우리가 적분 변수에 관계없이 정적분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한테 주어지는 방식은 이렇게 주어질 거야. A에서 B까지 F 인버스 X dx 수투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이게 정적분이 되면 적분 변수를 바꿔준다고 해서 그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실수값이 되기 때문에 정적분인 경우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분 변수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대수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좀 얘기가 좀 달라져.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y는 x를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오케이? 자, 얘는 dx라는 적분 변수를 얘기하면 얘는 이러한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y는 f 인버스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a, b 이렇게 놓자 이런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정적분 혹은 넓이를 구하는 컨셉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얘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겨. 자, 요거 요렇게 놓고 정리해보면 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거 dx가 아니라 dy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요렇게 되면 요거는 y에 관해서 이걸 접근해주는 거지 지금이지. 그러면 이러한 역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함수로 보면 x는 f 인버스 y가 되는데 여기서 요 상태에서 얘하고 얘만 뒤집어진 거니까 둘 사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 맞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듯이 x는 다시 그릴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이거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어떤 거냐라고 하면 얘는 그냥 대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분 변수를 바꿔준 것만이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파란색에 해당되는 넓이가 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y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가 돼서 이 넓이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2번. 그럼 역함수의 정적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정확하게 넓이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식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A에서 B까지 f 인버스 x dx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또 뭘 쓰냐라고 하면 플러스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fa fb 실제로 문제 풀 때도 보면 이런 식의 적분 간의 함수 f0 f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가 되냐면 f 인버스 y dx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인버스 아니라 fx. 미안. 그 다음에 이게, 왜 저 엉뚱한 짓 했네. x, dx.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수기 지워줄 때. 미안. 다 지웠다, 선생님이. 이건 fx가 되고, 이건 역함수의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자, y는 뭐가 있냐면 fx라는 다음과 같은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 그 다음에 x좌표가 여기가 a라고 쳐. 여기가 b라고 치십시다. 여기에 뭐가 되면 fa가 됩니다. 이거 좀 더 올라가야 되겠다. 너무 간격이. 이걸 FB라고 놓으십시다,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봅시다. 이거하고 이거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질 텐데, 오케이? 예, 주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걸 X축에 관해서 적분하세요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 빨간색에 해당되는 적분을 여기에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X축과 다음과 같은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되는겨. 예. 자, 다음. 여기 파란색에 대해서는 이해 부분이 좀 많죠. 자, 일단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면 FA, FB가 있으면 앞에서 깔아놓은 설명들이 다 이것 때문에 깔아놓은 거야. 여기가 DX, DX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F 인버스 X, DX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적분 변수를 바꾸더라도 정적분의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표시하는 그래프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FA에 FB 해놓고 F 인버스 Y DY라고 하더라도 그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1로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아이고. 자, 요 식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X, F, 인버스, Y라고 표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 함수가.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역함수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뀔 때, 우리가 역함수라고 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바뀌어버리면 같은 식이야 이렇게 표현했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바뀌고 얘도 사라지게 되는 다음과 같이 y는 fx하고 이 식은 동일한 식이 됩니다. 기죠? 예, 동일한 식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y로 바꿔놓고 보면 여기서 선생님 표시해드린 y는 fx라는 함수하고 x 이거 안 보이겠다. x 그 다음에 f 인버스 y하고 이 두 개의 식은 다를 바가 없이 어떻게 되는가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다. 그러면 같은 식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같은 식인데 표현이 다른 거라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나 이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얘하고 얘가 똑같은 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면 자, 함수가 이거야. 자, y축에 한해서 적분해야 돼. 그래서 y축에 대한 적분을 미리 설명한 게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y축이야. 곡선은 이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곡선과 y축 사이를 적분하게 되는 것이지 이 파란색은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를 넓이로 생각해서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b고 세로의 길이가 fb인 bfb에다가 여미야 이거 보이는지 좀 봐봐.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예,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에다가 뭘 빼면 되냐면 이만큼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 fa를 빼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나란히 쓰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가로 3번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원함수하고 그 역함수와 둘러싸인 넓이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아요. 그렇게 이건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까? 예,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아까 그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모르겠으면 다시 선생님이 해놓은 거 쳐다보면서 헷갈리지 않게 해놔야 돼. 거기까지 선생님이 기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y는 x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 에이, 좀 이상하긴 하다만. 이게 y는 fx야. 요 지점이 a라고 하고 요 지점을 b라고 하십시다. 그럼 역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요거에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 대칭 이동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이 빨간색의 y는 f 인버스 x가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A에서 B까지 자, 어떤 곡선이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 모르니까 함부로 어떻게 이건 선생님이 그린 거를 임의로 그린 거니까 알겠습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위에 있을지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서로 빼서 적분하면 돼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자,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왜 저걸 저렇게 구했을까? 그 다음에 이건 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초 배울 사람은 상관없지만 왜 미적분에는 왜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역함수를 말이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더 많아.
그 역함수 관련 문제는 아까 설명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어떤 거냐면 봐봐. 그래프가 y는 fx 그려졌는데 거기다 선생님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잖아. 알겠습니까? 안 그렸어.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함수식을 찾아내는 건 더 어려워. 3차 함수만 돼도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되니?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봤더니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서로 대칭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역시 이것도 역함수를 안 구하고 갑니다. 라는 얘기. 오케이? 자, f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하고 fx 사이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논리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내가 비록 역함수를 구할 수 없지만 역시 역함수하고 x 사이의 넓이 어딜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구할 수는 있어. 그게 몇 배? 2배.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함수와 넓이와 관련해서 개념이야.